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아라가 문제가 됐어요. 그 x가 a, b를 담고 있는 벡터고 a, b를 안다면 ax 더하기 b가 바로 네가 찾고자 하는 펑션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키와 몸무게의 어떤 상관계를 알려주는 펑션이야. 그러면은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놈들로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러면 모르는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키에 대해서 그러면 뭐 150, 160, 180대만 알아봤는데 그럼 170대인 사람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그냥 이 함수에 대입해보면 그만이에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자,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머신한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잘 맞는 걸 알려줘. 1차 함수의 걸로 알려줘. 그럼 알려줬어.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168인 사람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몸무게 나오도록. 지금 뭐 성별 이런 거는 일단 다 차치하고 그렇게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 아까 강아지 사진 막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분명 어떤 답을 제대로 내려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줬을 때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68cm라는 것을 줬을 때 몸무게 몇 이거를 잘 알려준다 이겁니다.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화된 어떤 직선에 기반해서 잘 알려준다. 몸무게를 잘 알려준다. 그게 기계 학습이다 이런 겁니다. 기계 학습은 좀 아주 기초적인 예지만 이게 사실 거의 전부거든요. 네. 자, 그럼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수식을 보시면 1차 함수의 제곱 형태입니다. 1차 함수의 제곱 형태. 왜냐면 지금 이거 트랜스포즈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투놈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투놈 제곱. 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x를 마구 바꿔가면서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a는 알고 y도 알아요. x 찾고 싶은 거예요. 그 x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 건데 물론 이거는 지금 뭐 벡터에 대해서 그릴 수는 없어서 그냥 벡터 첫 번째 엘리멘트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1차의 제곱이니까. 1차의 제곱이니까 2차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초기 값은 어떻게든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a, b를 어떻게 줄 거냐면 뭐 a는 1, b는 1 이렇게. 그러면 무슨 직선이에요? 원점 통과하는 직선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 통과하는 직선 줘보니까 에러가 어느 정도 생겼겠죠. 내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어느 정도 생겼겠죠.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고 싶을 거잖아요. 이게 에러. 요게 요 값입니다. 요게 요 y축이. 요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라디언트를 구하면은 그라디언트는 그냥 미분인데 이 지금 벡터니까 여러 개 있잖아요. 엘리멘트가 그 두 개 있잖아요. 지금 A, B 두 개 있잖아요. A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게 그라디언트예요. 네.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를 방향을 구해보면 항상 무조건 가파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방향을 무조건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증명을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짧게 동영상을 따로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가장 가파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가파른 방향의 반대 방향.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x 제곱이에요. 그러면 2x잖아요. 이거 하나 좀 밀어줬으니까 여기가 뭐 그냥 대충 3이다. x 3의 제곱이잖아요. 미분해요. 2의 x 3이잖아요.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양수, 3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 맞죠? 그러면은 양수 가장 가파른 방향이네요.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향. 물론 지금 원디라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방향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원디니까. 이 x축이 원디니까.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때요? 음수래요. 음수의 방향이 뭐예요? 왼쪽의 방향. 얘 기준으로. 음수면 왼쪽, 양수면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미분했더니 오른쪽 면은 전부 다 오른쪽이더라. 왼쪽 면은 전부 다 왼쪽이더라.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무조건 가파른 방향을 향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씩 이동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 칸씩 가서 이렇게 머물 때까지 미분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자, 얘의 값이 지금 벡터랑 내적했으니까 스칼라예요. 그죠? 그러면 스칼라를 미분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는 x에 담겨 있어요. a랑 b예요. a에 대해서도 미분해봐야겠죠?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됩니다. 아세요 혹시? 자,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a, b의 함수예요. 지금 이게 맞죠? 얘의 미분인데 결국에 이거는
편미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의 미분은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A 쪽으로도 변할 거고 B 쪽으로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의 그냥 변화, F의 변화, A랑 B 둘 다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A로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변화율 거기다가 A로의 변화만큼을 곱해주고 B로의 변화율 거기다가 B만큼의 변화량 이거를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F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X 변수 하나라고 생각해요. dx분의 dx 지워져서 df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변수가 두 개면은 이렇게 구하게 돼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벡터 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미분을 정의할 때 두 개의 변수의 미분은 그냥 그라디언트거든요. 두 개의 변수의 미분은 요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얘가 바로 이거 잘 보세요. 노테이션이 A, B가 요게 X거든요. 자, 이 노테이션 잘 보세요. 노테이션 A, B가 요거기 때문에 얘를 트랜스포즈한 게 요거죠. A랑 B만 보면 위치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미분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거의 어떤 정의예요. 요게 그냥 요 세모는 이퀄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하지마. 정의상 같다라는 거예요. 정의상 같다. 정의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dx네요. dx. 그래서 벡터 미분은 그냥 그라디언트인데 그게 생긴 유래가 여기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된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분 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그라디언트가 가장 가파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랬어요. 근데 가장 가파른 방향이 마침 그라디언트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구할 거냐 이거를 갑자기 다 쪼개서 x1, x2로 다 표현한 다음에 x1으로 편미분해 그리고 x2로 편미분해 그리고 놓으면은 되겠죠. A로 편미분, B로 편미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꺼번에 그냥 쉽게 DF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DF를 구하시고 DF를 구한 다음에 이게 DX잖아요. DX 앞에 있는 애가 그라디언트예요. DF를 구한 다음에 다시 DF를 구한 다음에 DX 앞에 있는 애가 바로 그라디언트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미분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DX 이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라디언트라고요. 자, 그러면 요 DF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DF는 정의상 뭡니까? DF는 정의상 F에다가 X 조금 더 가보고 DX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X를 도로 빼는 거예요. 그게 DF잖아요.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그만인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DX로 나눌 거잖아요. 나누고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상 얘를 0으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dx의 제곱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dx로 나누어서 dx가 된 다음에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 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퍼스트 홀더를 구하는 겁니다. 퍼스트 홀더 오브 f x dx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데 dx에 대해서 제곱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걔는 0으로 보낼 거니까. 0으로 보낼 건데 어차피 dx로 나눠줘 봤자 2차 나누기 1차라서 걔는 0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라져요. 0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퍼스트 홀더만 따진다. 뭐 좀 어렵게 돌아오긴 했는데 자 여기다가 바로 이걸 대입해 볼게요. 자 dx를 더하세요. 막 복잡하려 그러죠 막.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첫 번째 곱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너무 쉬워요. 이것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막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 이제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딥러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벡터로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자 갑니다. 여기서 전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다가 괄호를 붙일 거예요. 자, 앞에다가 괄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응? 알잖아. 분배 법칙.
요렇게 분배 법칙이니까 요거는 살아남고요. 요거는 죽습니다. dx에 제곱돼요. dx 트랜스포즈 dx니까 걔는 펄스 홀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dx 곱하기 dx는 제외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 펄스 홀더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빼먹었어요. 요거만 해고 요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 원래대로인 거를 빼요. 이게 첫 번째 곱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곱이부터 저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으세요. 저도 넘어졌어요. 이제 뒷면이 포기할게요. 자, 요건데 왜 이렇게 전개를 했냐면 요거랑 요거는 날아가니까 요렇게 곱하면 얘랑 날아가니까 일부러 이렇게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 트랜스포즈 요거 그리고 요거 트랜스포즈 요거 맞죠? 그 두 개만 남는데 일단 무식 전개로 갑시다. 일단 무식하게 전개해 볼게요. 요것만 남죠. 요거랑 곱한 거는 세컨드 홀더기 때문에 뺐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A 곱하기 A라는 매트리스 곱하기 X라는 벡터를 했으니까 크기가 뭐 10 바이 3 아니 2니까 지금은 2니까 2 바이 1 그러니까 10 바이 1이죠. 그러니까 벡터죠. 걔를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러면은 1 바이 10 그리고 얘는 또 10 바이 1이에요. 그래서 스칼라가 돼요. 그럼 스칼라면은 A 트랜스포즈 B나 B 트랜스포즈 A나 똑같겠죠. 스칼라니까 어차피 여기 전체 트랜스포즈 취해도 하나짜리 트랜스포즈 취해봤자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요거 A 큰 곱이네요. 이게 쉽지 않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df입니다. 근데 아까 트릭이 뭐라 그랬어요? df를 구한 다음 dx 앞에 있는 애가 그라디언트다. 얘가 그라디언트예요.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라디언트.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 방향.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는 건데 x가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x가 이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이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겠네요. 자 그럼 그라디언트를 구했으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x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x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초기값이 만약 여기라고 쳐요. 지금 이거 한번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예요. 초기값이 여기라고 하자. 그럼 그라디언트는 여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을 구해줬어요. 그게 여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큼 더해줘야 될까? 요거가 좀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만큼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얼만큼. 근데 이거는 그냥 저거 식이 표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요만큼을 새로운 x로 넣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xk k면 이게 xk 플러스 1 이게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xk면 요게 xk면요 요게 xk 플러스 1이 되도록 방향은 아는데 얼만큼 가야 될지는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얼만큼을 뭐 알파라고 하고 말하자면 알파라고 하고 얘를 러닝 레이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를 하는데 러닝 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레이트가 크면 어때요? 팍팍 가고 작으면 어때요? 천천히 가요. 그 러닝 레이트를 크면 좋겠네. 팍팍 배우니까. 너무 크잖아요? 너무 간다고. 막 일로 가. 여기서 막 일로 가.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가자. 약간 이렇게. 조금만 가자. 이 그라디언트가 어차피 점점 작아지잖아요. 크기가. 미분이. 그래서 알아서 점점 얘는 상수더라도 알아서 점점 점차 수렴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방법입니다.
뭐 어려운 고비는 DF를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게 벡터 형태여서 여러분들이 생소했어서 그건 좀 힘들 수 있고, 그 외에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그냥 다가간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 처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형대수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명한 내용이고요. 머신러닝에서 처음 뭐 이게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얘를 이 스텝 사이즈 있잖아요. 요 러닝 레이트랄까? 뭐 이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 게 바로 뉴턴 랩슨입니다.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팍팍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뉴턴 랩슨은 뭐 그렇게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원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턴 랩슨은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2차식이니까 정확히 1차가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음수고 미분이, 여기는 양수고 미분이. 그런데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x축이에요. 여전히 x축이에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얼만큼 이동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 미분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미분하는 거는 얘 두 번 미분이겠죠? 두 번 미분. 그래서 말하자면 두 번 미분 텀이에요. 얘가 xk에. 그럼 얘는 지금 땅바닥 여기에 가겠죠. 이 직선은 이 미분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그러면 여기다가 얼만큼 더 요만큼 더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또 여기서 또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은 빡빡빡빡 여기 빨리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뉴턴 랩슨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 파인딩이고요. 제로 파인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2차 미분이 되는 거죠. 얘가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은 xk는 어떻게 이동되냐면 xk는 xk 플러스 1은 xk에다가 얼만큼을 빼줘야 돼요. 요게 두 번 미분한 거고, 두 번 미분한 것은 잡아요. 이것분의 이게 미분이죠.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그 역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근데 요 크기는 뭐예요? 얘의 미분이죠. 그냥 얘의 미분. 지금 얘는 미분한 거의 미분이라서 얘는 2'이고 얘의 값은 그냥 한 번 미분이잖아요. 요 값. 그리고 요 값.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요거 길이는. 얘는.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이거 역수. 이거 곱하기 이거 역수는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역수는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니까 요만큼 나오죠. 그래서 빼야겠죠? 요만큼 빼야겠죠? 요만큼. 두 번 미분한 것 분에 요거를 곱해라. 곱했으니까 한 번 미분한 거. 자, 얘가 그라디언트였죠.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이에요? 한 번 미분한 거. 얘가 한 번 미분한 거. 어디 있어요? 얘가 얘네. 그럼 러닝 레이트 찾을 수 있어요? 러닝 레이트가? 얘는 지금 빼기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요거랑 같이. 요거. 그죠? 요게 빼기가 요거였어요. 뺀 게 요거였어요. 또 요게 요거 마이너스까지. 그러면 러닝 레이트 알파는 2'분의 1이다. 러닝 레이트. 그게 뉴턴 랩슨이 알려준 거예요. 요 러닝 레이트를 2'분의 1로 해라. 근데 잘 안 써요. 2'분의 1 왜 안 써요? 해시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야 되는 건 빡세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쟤네 상수요? 상수인지. 얘는 상수입니다. 그치만 재밌게도 변하는 상수죠. 여기서는 상수인데 그 다음 갈 때는 또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두 번 미분해야 되니까 결국에 러닝 레이트를 적절하게 바꿔주는 셈이죠. 얘는 상수고 얘는 상수인데 얘는 적절하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저는 뉴턴 랩슨이 좀 더 좋다고 보는데, 좋은 건 좋지만 심플한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이고 두 번 미분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쿼지 뉴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쿼지 뉴턴이라는 거는 이 뉴턴 랩슨 메소드를 발전시킨 것으로 두 번 미분이 힘드니까 한 번 미분한 놈의 평균 기울기로 두 번 미분을 어프록시메이틀리 구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두 번 미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구한 방식이 쿼지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뉴턴 랩선의 어떤 비교였고요.